네, 안녕하세요. 타마앱의 장도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타마야의 큐피트입니다. 네, 방금도 상담하고 오셨죠? 네. 네, 저도 오전에 상담하고 왔는데 참 이게 타로라는 영역이 좀 여러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. 상담할 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네. 상담 좀 뭐셨나요? 오늘 상담은 뭐 주제가 전혀 다른 거였는데 연애랑 이제 네. 또 금전, 그런 금전적인 것도 약간 좀 사업적인 거나 자기가 좀 행동을 하셔야 될 게 있어서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뭐 이런 계획이 맞을까, 잘 될까 이런 것들 좀 다른 주제지만 네. 네, 또 바쁘게 또 진행했던 상담이 있었습니다. 아, 저도 이제 오전에 뭐 금전 관련해서 한 1시간 동안 계속 우시더라고요. 근데 본인은 알아요, 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근데 그냥 온 거죠.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는 말이 하소연할 데가 없다.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오늘 얘기 많이 하고 간다.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답을 드린 건 거의 없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타로에 배웠던 여러 가지 상담 내역, 기법들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자주 쓰시는 게? 자주 쓰는 게 뭐 질문이죠, 질문. 네네. 콜드리딩이라고도 하지만 네. 결국은 질문인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쵸. 네,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통하시는 분인데 타로처럼 이렇게 질문을 잘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객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떤 제품을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일반적인 셀러 분들이나 뭔가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FM적으로 그냥 그쵸. 뭐 이런 제품 있습니다, 저런 제품 있습니다 이렇게 갈 텐데 먼저 질문을 한 거죠. 뭐 어디로 가실 예정이냐, 온도가 뭐 몇 도까지 떨어질 것 같냐, 몇 명이서 잘 거냐,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질문을 하는. 그쵸.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 쫙 펼쳐놓고 뭐 이거는 세븐소드라서 뭐고요, 이거는 네. 나인 원즈고요 이렇게 리딩하는 것보다는 그쵸.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. 네, 그쵸. 그래서 그런 좀 질문 기법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저는.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쓰는 거고 네. 큐피트님도 이제 그걸 또 적용해서 또 쓰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일상 속에 녹아들면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. 네. 저도 이번에 뭐 공유 오피스를 하나 하는데 여러 가지 공유 오피스가 많아요. 근데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를 넣으시는 분이 있고 네. 그냥 닉네임 하시는 분이 있고 네. 그러는데 스토리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. 음. 근데 하다 보면 그 스토리가 갑자기 막 이게 이런 뜻이었나? 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유통도 그렇고 다른 영역도 타로에서도 스토리가 메인이잖아요. 그 스토리를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은 네네. 그걸 내 색깔, 뭐 유통이든 부동산이든 사업 영역이든 만들어내면은 한 10년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맞네 이러게 되더라고요. 네. 타로가 사실 평생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. 네, 맞습니다. 장점 뭐라고 보시나요? 장점은 인간의 고민이 끝이 없다라는 것과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.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평생 고민이죠, 평생 고민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남자, 한 여자에 대해서 3년을 고민했다. 그럼 길어 보이잖아요. 네. 이쯤 되면 끝날 때가 됐는데 네. 또 그게 또 끝나면 또 다른 대상에 옮겨가고 그쵸. 그런 고민들이.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직장이나 일 관련된 네. 것들이나 또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. 근데 결국은 타고난 바가 크다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저희가 그쵸. 어쩔 수 없이 그쵸. 팔자 같은 것들도. 그렇죠, 사주. 네, 어떻게 보면은 뭐 유전이라든지 네. 또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나 환경, 좀 그거로 인한 남자분들은 여자와의 관계, 여자분들은 남자와의 관계, 그쵸. 뭐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하는 그 사람의 성취도나 뭐 집중력, 뭐 어느 정도 학업을 성취하는지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지, 그렇죠. 뭐 이런 것들이 다 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 끊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고민이. 맞습니다. 그게 맞습니다. 참 좋고, 강도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나이에 따라서 또 요즘 보면은 30대 중반에도 잘리고 30대 후반에도 잘리고 네. 40에도 잘리고 그러는 시대인데 저희도 예전부터 타로를 했지만 그때는 네. 약간 움츠렸던 것 같아요, 오히려. 그쵸. 너무 날 어리게 네. 보는 거 아닌가? 지금은 좀 약간 중후해졌다. 그쵸.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네.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엄청 직업이라서 인정받죠. 나이에 따른 또 경험도 무시 못하는 거가 있어서 그렇죠. 네,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업이랑 엮을 수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뭐 아로마도 그렇고 색채 심리나든지 맞아요. 아니면 오프라인 상점 같은 것들도 찐빵인가? 네. 그거랑 또 같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카페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많이 없고 하죠.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내담자님들 중에 이제 몇 분은 이미 이제 강사 같은 거를 하세요.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. 학생들한테 언어 영역, 뭐 수학, 영어 같은 거.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. 뭔가를 습득해가지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타로를 이제 배우고 상담을 많이
많이 안 하지만 바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. 뭔가 이렇게 다양한 업이랑 이렇게 맞아요, 엮이는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면 꼭 저는요 뭐 이런 직업인데요 지금 전 나중에는 타로를 꼭 배우고 싶어요.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로라는 게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 하고 싶은 영역 중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원하는 만만하게 보는 거죠. 네, 언제든지 난 시작할 수 있다. 그쵸. 해보면 알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고객을 내 앞에 앉히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건데 젊었을 때 해보시는 건 전 좋다고 봐요. 20, 30대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네. 오히려 남들이 온라인에 집중할 때나 오프라인에 집중하면 되고 남들이 이런 대화하는 거 어려워할 때 내가 대화하면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20대 분들도 부업으로 하시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타로에 대해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